5년 전 엄마의 충격적인 배신으로 인연을 끊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엄마는 어릴 적부터 저와 오빠를 차별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차별이 그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결혼할 때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제가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갚겠다며 뜯어가더니 갚지를 않았던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겠으니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자식인 저한테 결혼하면 남남 아니냐면서 절대로 못 주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와 그런 엄마의 편에 서서 같이 동조한 오빠와 연을 끊게 되었고, 두 사람과 연을 끊고 살자 신기하게도 제 인생이 더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살게 되자 그때 돌연 제 앞에 다시 나타났던 엄마와 오빠가 벌였던 만행을 저는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엄마와 오빠를 향한 저의 응징이 시작되었지만요. 저희 아빠는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바람을 피우시고 엄마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셨죠. 그러다가 아빠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아빠가 살아있을 때나 또 돌아가신 후에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아빠 대신 오빠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오빠한테만 잘해주었죠. 그래서 섭섭했던 적도 많았어요. 오빠만 남자라며 용돈도 더 많이 주고 또 밥을 먹을 때도 오빠 앞에서만 맛있는 반찬을 놓으며 제가 먹으려고 하면 눈치 주는 사람이 저희 엄마였어요. 여자가 식탐 많으면 안 좋다면서 적당히 먹으라며 제가 먹으려고 하면 난리가 났죠. 오빠는 메이커 옷을 사주면서 저는 엄마랑 똑같은 보세 옷만 입히셨습니다. 그건 제가 대학교 들어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엄마한테 왜 그렇게 오빠랑 차별함에 대했냐고 제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나도 네 오빠만 좋은 거 해주지. 가족들 위해 엄마도 좋은 옷 못 입고 희생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너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오빠는 남자고 우리 집 기둥이잖니. 엄마도 여자고 예쁘고 좋은 옷 입고 싶지만 그래도 가족들 위해 희생해서 참는 거야. 그러면 같은 여자인 너도 가족들 위해 참고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가족들 위해 생각 못하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니? 엄마가 말하는 가족이란 도대체 뭔데? 지금 우리 가족이라고 해봤자 엄마랑 나랑 오빠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 말은 결국 오빠 위해서 나는 보세 옷 입고 참으라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 자꾸 나한테 엄마랑 같은 여자 아니냐면서 희생하라고 하는데 엄마, 나 엄마랑 같은 여자이기 전에 엄마 자식이야. 오빠처럼 똑같이 엄마 자식이라고. 아우 됐어. 너 그만해. 어디 버릇없이 지 엄마한테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우리 집은 우리 집만의 룰이 있는 거고 너 엄마 말 듣기 싫으면 혼자 나가 살아. 힘들게 먹이고 입혀서 키워줬더니 고마워는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었죠. 말을 하다가 본인이 불리해진다 싶으면 저보고 부모한테 버릇없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저보고 나가 살라면서 협박하면서 억지를 부렸어요. 하지만 엄마의 생각이나 말은 저한테 너무 이상한 것들이었죠. 사실 전 엄마한테 진심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오빠처럼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오빠가 우리 집 기둥이라고 하는데 왜 남자란 이유로 기둥이고 더 잘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그렇게 저한테 상처를 주고 오빠만 바라보니 저도 엄마에게 자식으로서 애정이나 관심을 바라는 마음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냥 제 부모니까 엄마니까 내가 참자는 마음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를 마음고생시키다 떠난 것도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오빠한테 의지하나 싶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중견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그때 취업을 못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취업 못해서 대학원 들어간 거면서 본인이 저보다 많이 배웠다면서 오빠는 늘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오빠 말이 맞는다며 항상 오빠 편이었고요. 그래서 오빠는 저보다 늦게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취업하고 얼마 안 돼 결혼을 하겠다면서 오빠가 올케를 집으로 데려오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빠가 결혼하는데 엄마는 오빠 신혼집을 해줘야 한다면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모았던 돈까지 빌려서 신혼집을 해주었던 거예요. 어차피 아빠 연금도 엄마한테 계속 나오고 있고 돈을 모아서 저 결혼할 때 빌린 돈을 꼭 갚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제가 불안해하니 엄마는 결국 차용증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빠가 우리 집 기둥이고 나 늙으면 누가 돌보고 나 죽으면 누가 제사 지내주겠니? 다 들인 네 오빠가 해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네 오빠 신혼집도 해주는 거야. 하지만 오빠는 결혼해서도 본인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엄마 생일도 잘 까먹어서 제가 연락해줘야 알았어요. 생일 선물도 저는 신경 써서 백화점에서 사줬는데 오빠는 누가 봐도 싸구려 화장품이나 내복 같은 걸 엄마한테 선물해 주었죠. 그래도 엄마는 제가 해준 생일 선물은 뒷전이고 오빠가 해준 선물만 좋아했죠. 그렇게 저는 엄마한테 항상 뒷전이었고 가족들한테서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평생 함께할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저희 남편 말이에요. 남편과는 제과 제빵 학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빵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뭐라도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녁 직장인반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도 직장을 다니며 저와 같은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본인 가게를 차리는 게 남편 꿈이었죠. 남편은 원래 파티시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쇼핑몰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이었죠. 회사가 작을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커가면서 저를 만났을 때는 기획팀장으로 있었고요. 남편이 저와 만났을 때는 다행히 집안 형편도 나아지고 본인도 여유가 생겨 제빵학원에 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빵을 좋아하다 보니 남편과 주말마다 만나서 같이 빵이랑 디저트도 먹으러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가까워져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사귀는 동안 직장을 관두고 디저트 가게에 직원으로 취직해 실무 경험을 쌓고 2년 후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한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본인이 가진 것은 없지만 꼭 성공해서 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제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제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절 사랑해주는 남편의 마음을 보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남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의 미래를 보고 저도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약속을 하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남편을 본 순간부터 잘해주긴 하는데 뭔가 못마땅해하는 눈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가고 나서 하는 말이 남편이 학력도 그렇고 본인 가게를 하고 있다지만 직업도 불안정한 거 아니냐면서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마가 정말로 절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진짜로 걱정한 것은 제가 아니란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엄마가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탐탁지 않아 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부모로서 하지 못할 짓까지 했으니까요. 남편이 두 번째로 저희 집에 놀러 왔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음식 만드는 걸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간장이 떨어져서 집에 없는 걸 보고 제가 간장을 사러 밖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간장을 사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전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자네 정말로 우리 유라랑 결혼을 꼭 해야겠어? 저런 애랑 결혼하면 자네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몰라. 제가 어떤 애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 지갑에서 돈 훔쳐가고 고등학교 때까지 반 친구들 괴롭혀서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어디 그뿐인 줄 알아? 남자 문제는 얼마나 또 복잡했는지 몰라. 자네 만나기 전 사귀는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그것도 다 전부 술집이나 나이트에서 만난 형편없는 것들이었다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믿지도 않고요. 유라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유라도 어머니 자식 아닌가요? 당연히 내 자식 맞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나? 지금 어머니 행동 보니까 유라를 어머니 자식이 아니라 미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무리 유라한테 그런 말 못할 과거가 있다고 해도 어머니 자식인데 저라면 결혼할 사람 앞에서 유라에 대해 흠을 내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해줬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남들한테 밉보이면 좋으시겠어요? 그것도 결혼할 저라는 사람한테요. 다시는 제 앞에서 유라 험담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유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고맙기도 했지만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편이 싫어서 저희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남편에게 몰래 제 험담을 저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결혼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남편과 저희 결혼을 망치기 위해서 말이에요. 더욱이 엄마가 했던 저에 대한 험담은 전부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도 그 순간 너무 화가 나 엄마한테 바로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없던 말까지 지어내면서 형준 씨한테 예욕까지 하느냐고. 유라야, 언제 온 거야? 지금 엄마가 했던 이야기 전부 듣고 있었어? 저기 엄마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희 두 사람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왠지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둘 다 불행해질 것 같아서 막으려고 그랬던 거야. 진짜로 다른 뜻은 없었다. 내가 언제 학생 때 친구들을 괴롭혔는데? 내가 언제 나이트를 가고 술만 마시러 다니면서 남자를 만나고 다녔는데? 엄마는 내가 그렇게 믿고 싫어? 도대체 왜 형진 씨 앞에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내 욕을 하는 거야? 왜 내 결혼을 그렇게까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냐고.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든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바로 집을 뛰쳐나갔어요. 눈물이 펑펑 나오는데 정말 어른들이 쓰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었죠. 어릴 때부터 오빠는 그렇게 저를 차별하면서 키우더니 제가 행복하게 살려고 남편과 결혼하는 것조차 못하게 방해하는 것인지 도무지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쫓아 나온 남편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 사람들 보는 길 한복판에서 남편 품에 안겨 창피한지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은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쩌면 엄마랑 연을 끊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엄마 몰래 일단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저 혼자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는 데까지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지만 그때까지 제가 도저히 엄마랑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원룸이든 아니면 고시원이든 들어가 사는 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왜 저희 결혼을 반대했던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랑 다툰 이후 엄마랑 이야기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거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곤 거기서 제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저기 유라야, 그때는 엄마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그런데 엄마한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떤 부모가 딸과 결혼할 남자한테 없는 말까지 쥐어내면서 거짓말로 험담하면서 결혼 못하게 방해하는데? 엄마는 지금 엄마 행동이 정상으로 보여? 지금 엄마 행동 남들이 봤으면 엄마 보고 내 친엄마 맞느냐고 하거나 정신과 상담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거야. 엄마 행동 그 정도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전부 설명한다고 하잖아. 저기 내가 다시는 너 결혼하는 거 반대하거나 방해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너 딱 5년만 있다가 결혼해라. 실은 네 오빠가 회사 일도 힘들고 위에서 하도 뭐라고 해서 직장 다니는 게 벅찬 것 같더라. 같이 들어온 동기들은 하나둘씩 승진하는데 혼자만 승진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오빠가 회사 관두고 음식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거 차려주려고 한다. 요즘 마라탕집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네 오빠도 그거 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진 돈이랑 대출받아서 해주려고 하는데 네가 5년 동안 결혼 안 하고 지금처럼 나한테 생활비 주면서 같이 살면 네 오빠 가게 차려준 돈 대출금 내가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네가 결혼하면 엄마한테 지금 주는 생활비 더는 못 주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돼서 그랬어. 네가 나한테 매달 생활비를 줘야 네 오빠 가게 차려줄 때 빌린 대출금도 갚고 할 텐데 유라 네가 결혼하면 그 돈을 못 갚잖니. 그 많은 돈을 내가 혼자 어디서 구해 다 갚아. 그리고 엄마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솔직히 네 오빠는 우리 집 기둥이고 네 오빠가 잘 살아야 우리 가족도 전부 잘 사는 거다. 더욱이 네 오빠 일이잖니. 내가 이야기 늘 했지만 나 늙고 병들면 누가 날 돌봐주니? 나 죽으면 재산 누가 지내주냐고. 전부 네 오빠가 해주는 거다. 너는 어차피 딸이니 내가 늙어서 힘없어지면 날 모시기를 하겠어? 아니면 나 죽는다고 내 재산을 지내주겠어? 그러니까 네가 자식으로서 네 오빠 동생으로서 나랑 네 오빠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제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남도 아니고 네 오빠 일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빠가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생활비를 요구해서 드리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장에 다니고 다 커서 엄마 집에 살고 있는 것이니 그 정도는 해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 제가 지금까지 드린 생활비를 쓰지 않고 모으면서 그 돈이랑 엄마 당신이 모은 돈으로 오빠 가게를 차려준다는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엄마는 대출받아서 오빠한테 가게를 차려준 후 그 대출금을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로 갚을 생각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 엄마 계획이 틀어지니 못하게 하려고 막았던 겁니다. 제가 결혼하면 엄마한테 매달 드리던 생활비가 없어질 테고 그러면 오빠 가게를 차려주려던 계획이 틀어지며 대출금도 갚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한마디로 엄마는 오빠를 위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 결혼 반대하고 뒤에서 형진 씨한테 내 욕까지 하면서 못하게 방해했던 이유가 지금 내가 주는 생활비로 오빠 가게 차려주면서 그 대출금 갚으려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나중에 엄마 늙어서 돌봐주고 엄마 제사 지내줄 사람 오빠라고 생각해서? 엄마는 오빠랑 엄마 인생만 중요하고 내 인생은 안 중요해? 어떻게 오빠 가게 차려주고 싶다고 나보고 결혼을 5년 뒤에 하라는 말을 할 수 있어? 그때 되면 내 나이가 몇인 줄이나 알아? 엄마 진짜 잔인하다. 엄마 내 친엄마 진짜 맞아? 어떻게 오빠 때문에 내 결혼까지 방해하면서 내 인생 망칠 생각을 하느냐고. 너는 엄마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얘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 이렇게 진짜 엄마 말 안 들을래? 어떻게 너는 평생을 엄마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속을 썩이냐? 네 오빠처럼 점잖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냐고? 오빠야 엄마가 입에 있던 것도 씹어서 내어줄 정도로 잘해줬으니까 아무 말이 없단 거지? 오빠도 나처럼 엄마한테 차별받으면서 살았어 봐. 아마 오빠는 벌써 엄마랑 연 끊고 안 보고 살았을 거야. 뭐? 연을 끊어? 너 지금 그래서 나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냐? 누가 그러면 겁먹을 줄 알고? 너야말로 지금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너 그럴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알았어. 안 그래도 나 나가 살려고 집 알아보고 있었는데 엄마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 나가 살게. 어차피 엄마한테 오빠만 자식이지 나는 엄마한테 자식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면 오빠 신혼집 할 때 엄마가 나한테 돈 빌리면서 나 결혼할 때 돈 돌려준다고 했었지? 나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고 결혼하려면 돈 필요하니까 나한테 빌렸던 돈 당장 갚아. 돌려주긴 뭘 돌려줘? 지금 네 오빠 마라탕집 차려주려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한다. 너 지금 나가 산다고 했냐?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너 결혼하면 남인데 내가 주겠냐? 나한테 한 푼도 바라지 마.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엄마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앞으로 영원히 엄마 안 봐. 그래도 상관없어? 보든지 말든지. 내 인생에 쓸모도 없는 너 같은 딸년 하나 안 본다고 내가 아쉬워할 것 같아? 나는 어차피 네 오빠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아직도 그걸 몰랐냐? 그리고 어차피 내 얼굴 안 보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너 나랑 인연 끊으면 네 오빠랑 인연도 끊는 거다. 지금 네가 결혼하면 네 오빠 가게 차려주는데 차질도 생기고 네가 네 오빠 앞길 망친 거라 다름없는데 네 오빠가 네 얼굴 볼 것 같아? 너 결혼식 때 어디 나랑 네 오빠 없이 혼자서 잘 결혼해봐라.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엄마의 말에 울음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정말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차별받고 구박만 받고 살아서 그런지 제가 엄마에 대한 애정이 전부 사라졌던 거예요. 더는 엄마에게 어떠한 기대도 사라지고 없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마지막에 될 이야기 딱 했습니다. 엄마랑 오빠가 내 결혼식 안 온다고 하면 내가 겁먹을 것 같아? 엄마가 모르나 본데 나 이미 엄마나 오빠한테 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엄마가 가족들한테 어떠한 기대도 못하게 나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리고 오빠가 본인이 가게 차리고 싶으면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차리면 되는 거지. 왜 그게 나 때문에 가게를 못 차리는 거고 날 원망하게 되는데? 오빠도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렸으면 제 앞가림은 자기가 좀 알아서 하라 그래. 나 오늘로써 엄마랑 모녀간의 인연 끊어. 난 솔직히 아쉬운 거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진작 엄마랑 인연 끊고 살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 부모니까 나 낳아준 엄마니까 그동안 꾹 참고 살았던 건데 엄마가 이렇게 낳아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네. 엄마 이렇게 마지막에 없던 정까지 떨어지게 만들고 끝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처럼 오빠밖에 모르고 나를 이용하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엄마 같은 엄마 만나서 나 정말 힘들었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다시는 내 엄마로 태어나지 말아줘. 그럼 잘 있어. 저기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너 어디 가서 마지막으로 나한테 혼 좀 놔볼래? 엄마는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당해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엄마를 피해 옆으로 물러섰고, 그러자 엄마는 본인 힘에 못 이겨서 뒹굴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지 엄마 넘어뜨리나 하고 이제 지 엄마한테 폭력까지 행세하네. 예미도 못 알아보는 파렴치한 것. 내가 언제 폭력을 행세해? 엄마야말로 폭력 행사하려고 내 머리채 잡으려다가 혼자 넘어진 거잖아. 그 나이 드셔서 무식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 나 이제 예전처럼 엄마가 뭐라고 한다고 당해주던 어린애 아니거든? 이제는 나도 다 컸고 엄마한테서 나 스스로 지킬 수 있어. 우리 진짜로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엄마, 똑똑히 알아도 내가 볼 때 엄마가 아무리 오빠한테 잘해도 오빠는 엄마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아빠도 모실 사람도 아니고 엄마 제사 지내줄 사람도 아니거든? 올케는 엄마 아프면 더더욱 나 몰라라 할 사람이고,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거 보면 모르겠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그날로 제 짐들을 싸서 바로 엄마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다행히도 제가 받았던 들어가고 싶던 원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급히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집주인분이 계약을 해주셔서 무사히 그날 받았던 원룸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짐을 싸서 집을 나올 거란 소리에 본인 차로 바로 와주었어요. 제가 엄마 집에서 나오는 걸 옆에서 도와주었죠. 당연히 부동산 계약할 때도 곁에 있어줬고요. 그런데 그때 더 황당했던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오빠한테 연락이 왔던 거예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어떻게 그러고 집을 나갈 수 있냐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연락해서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정말로 제 결혼식에 안 갈 거라며 그래도 괜찮겠냐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이었어요. 오빠 본인은 집안 기둥이고 남자고 저보다 어른이니 어른 말을 들으라고요. 그 말이 뭐겠어요? 저보고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면서 매달 생활비 들여서 그 돈으로 엄마가 오빠 본인 가게 대출금 갚을 수 있게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도 뻔뻔하게 본인 위해서 저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해 주었어요. 야, 네가 나보다 나이만 많았지 나이값도 못하는 주제에 어른은 무슨 어른? 어른인 인간이 그동안 엄마가 너랑 나랑 차별할 때 모르는 척하고 살았냐? 네가 나보다 어른이라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너가 오빠고 진짜 어른이면 나한테 이렇게 피해주면서 살 게 아니라 엄마한테 말해서 너 신혼집 할 때 들어간 내 돈 네가 갚아줄 테니까 당장 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왜 엄마가 너 가게 차려주면서 그 대출금 내 월급으로 갚으라고 나 결혼 못하게 반대하고 방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없어? 네가 진짜로 내 오빠면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 말을 따르라고? 너 지금 그 소리 뭐야? 결국 엄마랑 똑같이 나보고 결혼하지 말고 네 가게 대출금 갚아달라는 소리 아니냐? 왜 내가 너 때문에 매번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양심도 없는 뻔뻔한 놈아. 너는 내 돈으로 신혼집까지 얻어서 결혼해놓고 이제는 네 가게 차리는 데까지 날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어디 말이라도 해봐. 어차피 너 같은 거 내 결혼식에 안 와도 난 전혀 상관없으니까 절대 올 생각도 하지 마. 내 결혼식 때 너 같은 인간 얼굴 안 봐서 기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이나 좀 해.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정말로 사과하길 바라니? 그러면 너 신혼집 할 때 내가 엄마한테 빌려줬던 돈 네가 당장 갚을래? 그러면 내가 바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할게. 너 그래줄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오빠라는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예 저한테 답장을 못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본인 신혼집 할 때 들어갔던 제 돈도 돌려주기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 맞는 말만 하니 변명한 말도 없었고요. 아주 비겁한 인간이었죠. 결국 저는 엄마한테도 오빠한테도 빌려줬던 돈은 못 받았지만 엄마랑 오빠 같은 사람과 인연을 끄는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나 오빠 같은 사람이랑 계속 엮여봤자 평생 저만 상처 입었을 텐데 큰 대가를 치르고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 생각하자 싶었죠. 아무리 피가 섞였어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전 엄마랑 오빠 없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엄마나 오빠가 없어도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남편이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저희 집 사정을 아시니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저희 엄마랑 오빠 일로 상처받은 걸 생각하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제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날 소중히 여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남편은 그렇게 가게를 차리고 5년 만에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디저트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아침부터 오픈런이랑 긴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게 된 거죠. 전국에서 남편 디저트를 먹겠다면서 찾아오면서 유튜브 여러 채널에도 소개될 정도였고요. 그런데 남편이 성공하자 가장 먼저 했던 게 제가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아이 낳고도 직장에 다녔다면서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쉬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그때 저희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연락하고 싶지도 않은 인간들이었죠. 저는 직장을 관두고 시간 날 때마다 남편 가게에 가서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워낙 손님들이 많으니 늘 일손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받을까 하다가 그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와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소름이 돋으면서 잊고 있던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유라야, 나다. 우리 딸 그동안 잘 지냈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그동안 들어본 적 없던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절 불렀죠. 엄마가 왜 전화했어? 나한테 무슨 볼일 있다고? 도대체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그거야 네 지인통에 아름아름 알아서 연락했다. 그리고 왜 전화하긴? 엄마가 자식한테 전화도 못하니?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 김서방 가게 잘 돼서 대박 났다며? 네 오빠가 얼마 전에 김서방이 유튜브에 나온 거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 아, 돈 때문에 나 결혼까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 남편한테 내욕까지 했으면서 우리 남편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된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연락했나 보네. 나 이제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돋고 징그러우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엄마 전화 와도 안 받을 거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매정하니? 너도 내 사정 들으면 절대로 이렇게는 못 나올 거다. 너 집 나가서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내가 대출받아서 네 오빠 마라탕집 차려줬는데 계속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불경기인가 싶어서 그랬는데 손님들이 음식이 맛이 없다나 뭐라나.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다가 2년하고 망해버리고 네 오빠 취업도 못해서 집에서 놀다가 살던 집도 다 팔고 네 올케랑 네 조카랑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랑 살고 있다. 생활비도 네 아빠 연금으로 지금 나랑 네 오빠 가족해서 내 식구 간신히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뻔뻔하게 내 결혼 오빠 때문에 반대할 때는 언제고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해? 엄마가 결혼 반대하던 우리 남편이 번 돈 지금 달라는 그 소리 아니야. 2년 끊고 살자더니
지금 아쉬워지니까 나한테 연락한 거 아니냐고.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너한테 못해줬던 거 엄마가 전부 사과하마. 네가 김서방이랑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건 엄마 실수야. 이번 딱 한 번만이다. 네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절대로 손 벌리지 않으마. 네 오빠가 이번에 프랜차이즈 카페 차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차리기만 하면 어차피 일도 고용한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매달 돈이 들어오나 보더라. 그 카페 네가 김서방한테 잘 말해서 좀 차려주면 안 되겠니? 김서방 선곡에서 돈 많잖아.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프랜차이즈 카페가 어디 한두 푼이나 되는지 아느냐고. 그리고 아무리 사장이라도 열심히 관리 안 하면 망하는 게 장사야. 나는 절대로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성공하고 싶으면 오빠 지금도 충분히 젊으니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라고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저는 바로 엄마 핸드폰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엄마 핸드폰을 차단하자 이번에는 제가 모르고 있던 바뀐 오빠 핸드폰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엄마라는 사람이 저한테 협박 문자를요. 네가 내 전화 차단해서 네 오빠 핸드폰으로 문자 보낸다. 너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게 말하면 말 안 듣는 거는 변함이 없구나. 왜 이렇게 네 엄마 말을 안 듣니? 네가 우리 안 도와준다면 우리도 특단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힘들게 키워놓은 딸년이 결혼해서 지 남편이 성공하고 나니까 지 엄마랑 오빠한테 연락도 끊고 모르는 척 혼자 살고 있다고 인터넷에 확 올려버릴 거다. 늙은 엄마를 못 사는 힘든지 응? 오빠한테 맡겨놓고 저 혼자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네 남편 가게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데. 정말로 네 남편 가게 망하는 거 바라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도와주는 게 좋을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보고 연락해라. 어차피 엄마랑 오빠랑도 오래전에 인연이 끊겼겠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가 보낸 협박 문자를 보니 엄마는 제가 도와줄 때까지 계속 괴롭힐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제 엄마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젠 더는 참지 않고 그동안 제가 당한 거 전부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엄마나 오빠도 저한테 연락해서 괴롭힐 생각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끝장을 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남편이랑 의논하니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같이 살 때도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지도 않더니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줘놓고 끝까지 괴롭히는 엄마랑 오빠의 모습에 남편이 저보다 더 분노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의논 후 엄마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겠다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요. 사실 저도 남편도 엄마랑 오빠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도와주는 척만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엄마랑 오빠를 상대해줬던 이유는 엄마랑 오빠랑 저희 두 사람을 괴롭힌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죠. 그 증거로 엄마랑 오빠가 다시는 저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게다가 엄마도 저한테 오빠 신혼집 해줄 때 빌려간 돈을 제가 결혼할 때 돌려주지 않았으니 저도 이번에 비슷하게 엄마한테 도와준다고 돈을 주는 척하면서 주지 않을 작정이었던 겁니다. 어디 제가 그때 느낀 배신감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느껴보라고요. 그래서 남편 가게가 쉬는 날 남편과 저는 짬을 내서 약속된 카페로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엄마랑 오빠를 5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희를 보자 아주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곤 저한테 말하더군요. 그러게 진작에 우리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유라 너는 꼭 안 좋은 소리를 해야 사람 말을 듣더라.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가 안 움직이고 배겨? 네가 널 몰라. 네가 아무리 날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란 말이지.
이미 프랜차이즈 카페 담당자랑 상담도 미리 해놨고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김서방 자네는 돈만 보내주면 되네. 장모님, 정말로 돈만 준비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성공한 사위드니까 이런 게 좋네. 공짜로 우리 아들 카페도 차리고. 김서방, 고마워. 우리 한 가족이니까 앞으로는 친하게 지내보자고. 역시 가족이 최고라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페를 차릴 장소가 정해졌다고 엄마가 비용을 말하면서 카페 차릴 돈을 전부 보내달라고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카페 차릴 점포에 가계약하는 날 돈을 전부 보내준다고 했고요. 그렇게 오빠가 점포를 가계약하는 날이 찾아왔고 엄마는 오빠와 함께 부동산에 가는 중이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얼른 돈을 보내달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당연히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엄마한테서 전화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 나 환장하는 꼴 보려고 이러냐? 계약금 보내준다더니 왜 아무 소식이 없어?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얼른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내가 미쳤다고 돈을 보내줘? 이번에 도와주고 나서 오빠 카페 망하면 또 도와달라고 하려고? 그리고 엄마, 제발 양심 좀 있어. 오빠랑 차별하면서 키워놓고 나랑 인연까지 끊었으면서 어떻게 내 덕 볼 생각을 해? 난 오빠도 엄마도 도와줄 생각 절대로 없으니까 카페 차리고 싶은 거면 오빠 보고 스스로 열심히 돈 벌어서 차리라고 그래. 너 자꾸 이런 식이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 정말로 네 남편 가게 가서 깽판이라도 쳐줄까? 인터넷으로 너희 망하게 만들어줘? 내가 그 말에 겁먹을 줄 알고? 어디 그렇게 해볼 수 있으면 해봐. 나도 엄마가 나한테 오빠 가게 차려달라면서 협박 문자랑 나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오빠 신혼집 해준다고 나한테 돈 받아가서 돌려주지 않았던 거랑 오빠 마라탕집 차려줄 돈 모으려고 나한테 생활비 받으려고 결혼 못하게 방해했던 것까지 전부 인터넷에 올려줄 테니까. 요즘 나 같은 억울한 사연 받아서 TV 프로그램 방송해주는 곳도 많던데. 내가 이야기 보내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엄마야말로 어디 한번 전국적으로 개망신 좀 당해볼래? 그리고 남편이 엄마랑 오빠 만난 날 핸드폰 녹음기 켜놓고 만나러 갔던 거야. 엄마랑 오빠가 우리 만나서 협박한 증거 잡으려고. 엄마랑 오빠 상대해줬던 거라고. 그래야 엄마 같은 사람은 다시는 우리 괴롭힐 생각 못할 테니까. 그리고 엄마, 나한테 오빠 신혼집 해준다고 돈 빌리면서 차용증 써준 거 있지 않았지? 엄마가 나 계속 괴롭히고 협박하면 내가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건 전부 걸어서 나 협박한 엄마도 오빠도 전부 고소해버릴 거고, 엄마가 오빠 신혼집 해준다고 빌려갔던 돈도 민사 걸어서 내 돈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전부 받아낼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랑 오빠를 그렇게 혼내주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하고 나니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1시간도 안 지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는 본인들 협박도 안 통하자 이번엔 엄마랑 오빠가 저희 남편 가게로 찾아와서 제 앞에서 빌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라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아니, 살려 좀 줘.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가진 돈도 이젠 없고 살 방법이 너한테 도움받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니? 유라야, 오빠가 이렇게 빌게. 그동안 너 무시하고 너 모은 돈까지 뺏어서 내 신혼집 장만하고 내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게다가 나 마라탕집 차려준다고 너 결혼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엄마 편이나 들고 진짜 미안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 진짜 네가 안 도와주면 당장 우리 가족도 굶어 죽게 생겨서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딱 이번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카페 좀 차리게 도와줘. 그래, 유라야.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니. 어딜 봐서 우리가 가족인데? 엄마는 가족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래? 도대체 어느 부모가 협박까지 하느냐고. 그리고 엄마, 오빠 신혼집 해줄 때 나한테 돈 빌리면서 나 결혼할 때 준다고 했었지?
그래놓고는 아예 내 돈 못 준다면서 나보고 결혼하면 우리 남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나도 똑같이 말할게. 엄마, 나 결혼했고! 그러니까 엄마가 말한 대로 우린 남남이야. 그런데 내가 왜 엄마를 도와줘야 해? 우린 남남인데. 내가 왜 오빠 카페를 차려줘야 하느냐고! 어때? 내가 엄마한테 당한 일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당해보니까? 당신들 전부 이미 나한테 가족 아닌 지 오래됐고 내 진짜 가족은 엄마랑 오빠가 아니고 여기 내 옆에 있는 남편이랑 내 자식이 진짜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괜히 아들놈이랑 딸년 차별하며 살다가 딸년까지 아들놈 뒤치다거리나 하고 고생만 하다가 이게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는데. 자식 차별하지 말고 살 거. 그 후 엄마랑 오빠는 저희 남편 가게에서 안 나가려고 버텼지만 남편이 바로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 저는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오빠랑 함께 저 찾아온다면 그때 엄마랑 오빠를 스토킹이랑 협박죄로 진짜로 고소해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저한테 빌려갔던 돈도 진짜로 받아낼 거라고 했죠. 제 말이 무서웠던 것인지 그 후로 엄마나 오빠도 다시는 절 찾아오는 일이 없었고요. 엄마랑 오빠가 찾아왔을 때 남편이 두 사람을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효과가 큰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엄마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오빠는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올케가 오빠한테 계속 돈을 안 벌어오면 이혼을 하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오빠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 엄마도 본인 집에서 올케 눈치 보고 사는 것 같았죠. 주인 말로는 올케가 엄마가 나이 들어서 힘들어지면 버리는 수가 있다면서 식모처럼 부려먹는다고 해요. 오빠도 엄마가 아닌 올케 편을 들고 있고요. 그렇게 오빠만 편애하며 당신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믿고 살더니 엄마는 결국 오빠한테 제대로 된 배신을 당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오빠도 철없이 이기적으로 살다가 고생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본인들의 악행을 본인들이 다시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진짜 가족인 남편과 그리고 저희 아이와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시부모님도 잘 모시면서요. 모두 늘 행복하게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